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나인가?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고 30년을 누군가의 부모로 살았으며 수십 년을 배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으니 이제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말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100년 전 독일의 한 작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권의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오늘은 68세 방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와 함께 이 소설이 전하는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방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회사에서 박 부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3세에 정년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명함을 줄 일도 없고 사람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은퇴했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박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아빠였고 자네한테는 남편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대체 뭐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울증 아니에요? 어르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신도 잘 모르겠더랍니다. 우울한 건지 외로운 건지 그냥 텅 빈 건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읽어봐. 나도 방황할 때 이 책 읽고 위로 많이 받았어. 그 책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1922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주인공 시다르타는 브라만 계급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시다르타는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 풍족한 환경, 밝은 미래. 그런데 시다르타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는 결국 집을 떠납니다. 부모님은 말렸지만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사문이 되어 고행을 합니다. 배고픔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욕망을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가 찾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시 떠납니다. 이번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봅니다. 도시로 간 시다르타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 쾌락을 즐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릅니다. 시다르타는 부자가 되어 여자를 만나고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또 다시 깨닫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떠납니다. 이번엔 강가에 있는 작은 나룻배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뱃사공 노인을 만나 강물을 보며 살아갑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은 흐른다. 끊임없이 흐른다. 그리고 항상 새롭지만 동시에 항상 같은 물이다. 시다르타는 강물을 보며 마침내 깨닫습니다. 인생도 강물과 같다는 것을. 인생에는 고행도 필요했습니다. 인생에는 쾌락도 필요했으며 방황도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모여서 비로소 나를 완성한다는 것을. 박 어르신은 시다르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의 구절에서 말입니다.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될 수 없다. 지혜는 발견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5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지혜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르신은 책을 덮고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올라가려고만 했는데 이날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숨내음을 맡으면서 새소리도 들었습니다. 바람도 느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회사원이었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었어. 나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친구였어. 그리고 이제는 그냥 박영호야. 그날 이후 어르신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도서관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글쓰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자신의 35년 회사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였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책 고맙구나. 이제 나는 알겠어. 내가 누군지. 헤르만 헤세는 시다르타를 통해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깨달음은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다. 시다르타는 석가모니 붓다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다르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우리가 직접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와 방황도 필요한 과정이다. 시다르타는 여러 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행도 해봤고 쾌락도 즐겨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여러 번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없었다면 시다르타는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 중년의 방황, 노년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과정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다르타가 강가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물은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맑게, 때로는 흐리게. 하지만 강물은 자신이 강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박영호 어르신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박 부장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뭐 어때? 나는 지금 박영호야.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나요? 헤르만 헤세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가 강가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행도 중년의 쾌락도 모든 경험이 쌓여서 노년에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온전히 느낄 시간입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계십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68세의 재발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박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박영호로 살아요. 그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시다르타에 남긴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다르타는 평생을 구도에 바쳤으나
결국 깨달음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혜도 평화도 행복도 말이지요.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색연구소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사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